AI가 여전히 핫한데요. 또 특히나 이번에 오픈 AI가 신기술을 또 공개하면서 그 여파에 오히려 멀쩡히 있던 다른 경쟁사 주식들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위주로 다뤄볼 건데요. 알파벳, 어도비 이런 우량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AI가 신기술을 가지고 쫙 쏘니까 경쟁사가 놀라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AI가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증시도 지각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말로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 사상 첫 탑3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저 엔비디아 주주지만 이렇게 빨리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저도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언젠간 한 탑5 정도는 들어가겠지 했는데 탑3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순위가 바뀌었지만 엔비디아가 탑3에 그것도 쟁쟁한 아마존과 알파벳을 누르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주 하나의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알파벳은 부동의 탑3, 탑4에 있던 주식인데 처음으로 이제 시총 5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쟁사 오픈 AI, 챗GPT 만든 오픈 AI한테 2연타 공격을 맞으면서 이번 주 빅7 중에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긴 하지만 5.7% 주간으로 빠져서 많이 빠진 편이고, 또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어도비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올릴 때 쓰는 편집 프로그램이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도비한테 매달 구독료를 내고 있고, 그 구독료를 내면서 저도 수익으로 보상받자는 생각에 어도비 주주입니다. 나름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어도비는 잘 안 파는 주식으로 제가 들고 있기도 한데 이번 주에 많이 빠져가지고 좀 계좌가 아팠습니다. 쓰라렸습니다. 어도비 주주로서 좀 슬펐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 챗GPT 만든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아주 구글 때리게 들어갔습니다. 거의 전면전 수준인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만 2개의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구글을 때립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오픈 AI가 구글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검색 포털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알파벳, 구글 주가가 휘청였습니다. 그래서 또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빈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검색 포털까지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챗GPT가 잘 되니까 확실히 킬러 아이템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챗GPT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그 겸사겸사 오픈 AI가 만들어 놓은 검색 포털이 있다면 같이 쓰지 않을까, 더 편하고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여태까지 검색의 제왕, 검색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던 구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요게 난리였죠. 실질적으로는 요게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아서 뉴스도 나오고 난리였는데요. 오픈 AI가 텍스트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아직은 일부이긴 하지만 저도 정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냥 이제는 글만 쓸 줄 알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정말 고퀄의 서비스가 나온 거죠. 물론 이미 많은 비슷한 유사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퀄리티가 다르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라라고 하는, 이게 일본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하늘이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서비스명 소라를 오픈 AI에서 공개했고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는 기업 가치가 무려 1년도 안 됐는데 3배 증가하면서 쑥쑥 크고 있고요. 아쉽게도 알파벳은 지금 계속 선제 공격, 연타를 맞으면서 시총이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훗날 어떻게 될지 이 그림도 한번 제가 저장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2,000조 원 대 100조 원인데 나중에 오픈 AI가 시총이 1,000조 원 뭐 이렇게 진짜 가는 날이 올지 궁금하기도 해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진짜로 이렇게 픽사 스타일로 드라마를 제작해줘 라고 하면은 1분 내외 영상이 다 만들어집니다. 정말 리얼하더라고요. 여기서도 휴양지에서 브이로그 하고 있는 웰시코기 강아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 싸움인 거죠. 진짜로 영상 제작 기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아이디어, 조금만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또 주목받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놀랐는데, 이게 진짜 찍은 건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리얼합니다. 이게 다 텍스트로 만든 겁니다. 그냥 입력만 하면 됩니다. 휴양지에서 브이로그 하고 있는 웰시코기 강아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줘 라는 텍스트에 만들어준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영상 퀄리티가 이랬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죠. AI가 만든 영상이 이렇게 징그럽고 부자연스러웠는데 이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AI 멀었다 했거든요. 불과 1년 전입니다. 지금 완전히 퀄리티가 이렇게 많이 진화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기 보시면 돌고래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커피잔 위에서 대항하고 있는 배 두 척을 영상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아이디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짧은 영상, 쇼츠 이런 생태계도 엄청나게 바뀔 것 같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콘텐츠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놀라운 서프라이즈성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소라 지금 버전 1이 나왔는데 이 정도라면 이미 버전 2를 개발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뛰어날까.
그래서 이번 주에 샘 알트만이 지금의 챗 GPT는 초기 휴대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10년 뒤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고 대답했는데, 영상 이 서비스 자체도 지금 뭐 버전 1이 이 정도면 1년마다 업데이트되는 버전 2, 3는 진짜 얼마나 무서울지 좀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픈 AI가 챗 GPT 만들면서 텍스트 시장도 점령하고 이제 이미지 시장도 점령하더니 이번 주엔 영상 시장까지 점령하는 겁니다. 이제 구글과 전면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상 대표 대명사가 유튜브 가지고 있는 구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유튜브에도 완전히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도 보시면 할리우드가 아니라 소라우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영화 제작 쪽에도 완전 오픈 AI가 생태계 다 뒤바꾸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담긴 짤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에 제가 봐도 구글이 완전히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뒤처진다고 느끼는 게, 하필 같은 날 같은 주에 구글의 신규 서비스도 발표했는데 아마 기사도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구글의 신규 AI 서비스 제미나이 1.5 버전을 야심차게 공개했는데 기사도 잘 안 나옵니다. 노출도 헤드라인에 안 시켜주죠. 왜냐하면은 이 기술도 뒤처지는 게 아닌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밀리는 게 아닌데, 워낙 오픈 AI가 제가 봐도 마케팅을 잘합니다. 샘 알트먼의 머리가 똑똑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렇게 선빵 공격 같이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자극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서비스를 딱 맞춤형으로 잘 공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마이크가 구글한테는 안 가 있고 소라 서비스한테 마이크 몰려 있는 거 보이시죠? 온갖 언론의 조명과 관심은 챗 GPT 만든 오픈 AI 쪽에 다 가져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은 쭈구리가 돼 있는 느낌이고 챗 GPT 만든 오픈 AI가 완전히 기세등등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앞서 보여드린 영상 기술 이런 것 때문에 대표적인 경쟁 서비스 어도비가 주가가 하루 만에 7% 넘게 빠지면서 주간으로 12.8% 빠집니다.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영상 편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도비 건데, 사람들이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저 정도 서비스면 이제 어도비 거 필요 없겠는데? 훨씬 더 쉽게 만들겠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야, 이제 나중에는 이거 진짜 편집하느라 몇 시간씩 허비하거나 영상 제작하는 거에 대한 시간이 완전 많이 줄어들겠다라는 생각도 들던데, 이제 그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나스닥 꼴찌 수익률을 주간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주가 반응이 과도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시장이 일단은 또 던지고 본 모습입니다.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 알파벳도 유튜브 같은 생태계에 또 위협할 수 있고, 오픈 AI 저 서비스가 어떻게 또 커질지 모르고 확대될지 모르니까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게 진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런 서비스가 생김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태계에 들어와서 나도 한번 영화 한번 쇼폼 영상 만들어 볼래, 나도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난 영상 제작 기술은 없어가지고 그동안 망설였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생태계가 커지면 이런 OTT나 그런 제작자 플랫폼 입장에서는 좋은 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무나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생태계 말고도 다른 데서 누구나 또 새로운 영상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 더 혁신적인 영상 컨텐츠들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긍정 부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지금 넷플릭스가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디자이너분들, 영상 감독들, 출연진분들의 어떤 인건비가 편집하는 인건비만 낮아져도 어마어마하게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영상 편집할 때 직원분께 부탁을 하는 인건비가 이제 싹 사라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마진이 올라가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실적에 잡힌 얘기는 아니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승자와 패자 갈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고요. 구독자분들도 댓글 달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디즈니, 넷플릭스 같은데 호재인지 악재인지, 혹은 이 기술이 누구한테 좀 도움이 될지 피해가 될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도비와 유튜브, 구글이 악재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반응이 과도했다 싶습니다. 같이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픈 AI가 혼자 다 먹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역시나 지금 AI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렇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결국은 끝판왕 AI 대장주 엔비디아로 또 돈이 몰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고퀄의 영상을 만들려면 결국 엔비디아 반도체가 지금 필수 불가결하거든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까.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뭐 조정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를 완전 뒤집고 거의 뭐 도장 깨기 하듯이 5, 4, 3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번 주에 또 아주 인상 깊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공학, 코딩, 프로그램을 잘 해야 돈 버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틀렸다, 아니다. 이제는 엔비디아가 만든 이 기술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이미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막 컴퓨터를 잘해야만 앱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고, 본인이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컴퓨터 공학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 오히려 바이오 쪽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컴퓨터가 아직 할 수 없는 분야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이미 이런 분야는 컴퓨터,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로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막 우리나라 뭐 카카오 이런 거 나올 때 여기 막 코딩 학원 가기 열풍 이런 거 불고,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 컴퓨터 공학과 보내야 된다, 코딩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물론 지금도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또 젠슨왕이 참 또 다른 말을 하니까 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이미 됐다, 우리 더 이상 컴퓨터를 잘해야지만 돈 버는 시대가 또 아니다라고 하니까 무서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상 깊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쭉쭉쭉 달리고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이제 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를 잡을 만한 기업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찍었다 하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13F라는 이 기업 공시를 통해서 우리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저 정말 놀라웠는데, 물론 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요거 해봤자 기업당 1,000억도 안 되는 작은 돈을 이제 씨앗처럼 뿌려놓은 건데, 그래도 마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마냥 엔비디아가 이제 AI 업계에 완전 그런 거대한 큰 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그래서 ARM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기업도 투자해놨고, 대부분 여기다가 투자해놨고요. 비중 50% 이상. 신약 개발하는 회사, 또 AI 음성 인식하는 회사, 자율주행하는 회사, 또 AI로 이미지 인식하고 헬스케어, 원격 진료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도 골고루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요번에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는 이유로 주간 수익률 급등한 거 보이시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가 찍었다 하면은 오르는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소형주까지 AI 이슈가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 잘 나가니까 이번 주에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정희가 깜짝 발표를 합니다. 엔비디아 독주를 막겠다 선언을 합니다. 이제 두고 볼 수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1,000억 달러 펀드를 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이자나기라는 건데, 이게 일본의 창조의 신이래요. 이자나기라는 이름을 가진 창조의 신. 인공지능이니까 딱 이렇게 또 어울리죠. 그래서 프로젝트명이 요건데, 엔비디아를 잡을 만한 반도체 기업을 만들겠다 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300억 달러는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자금을 대고, 700억 달러는 중동에서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1,000억 달러 펀드를 만들어서 한번 엔비디아 잡아보겠다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 적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음 먹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는 모습이고,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샘 알트먼의 9,000조, 요거랑은 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정희도 자기가 자금을 모아보겠다라고 또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하고. 참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이 오픈 AI의 대장도 엔비디아 잡겠다,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거 못 보겠다 선언했고, 이번 주에는 손정희가 또 비슷하게 우린 우리대로 한번 해보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되면 뭐 반도체에 엄청난 자금이 당분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돈을 다 쓸어 모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왔는데 조금은 과열을 시키는 모습이긴 했어요. 워낙 반도체 주식들이 쉼 없이 달리긴 해가지고 이번 주에 좋은 이슈들만 나왔는데도, 예를 들면 TSMC라고 하는 대만 반도체 회사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애플, 엔비디아가 첨단 반도체 이런 것들 대량 계약한다고 발표했는데도 조금 빠지고, 또 AI 관련 반도체 주식들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조금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쉬었다 가려나 긍정적인 호재에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반도체 ETF도 물론 약보합 정도로 살짝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쉬었다 가도 이상할 건 없긴 해요. 워낙 연초부터 달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0.7% 상승으로 강보합 정도 마감을 했고, 요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막판에 하루 만에 최고점에서 20% 이상 빠졌는데요. 요게 중소형주 중에서 AI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아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 작년부터 최근 1년 동안 10배 상승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이죠, 막판에 이렇게 쫙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20%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약간 또 반도체 좀 쉬었다 가려는 신호 아니냐, 이거 과열 해소 좀 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CEO가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오히려 그 인터뷰 끝나면서 차익 실현이 쭉 나오면서 이제 좀 과열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80% 올랐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2달 지나가는데 올해 180% 오를 정도로 과열이 쉬지 않고 올랐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AI 장세가 끝났다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앞서갔던 기대가 과열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돌아오는 주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수요일 날 있죠. 장 마감하고 한국에서는 목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요때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 전체 영향력도 이제는 작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돌아오는 주에는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게 AI 장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단기적으로 좀 쉬었다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걸려있는 옵션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1%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적 발표 후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11% 오를 수도 있고 11% 내릴 수도 있다에 베팅이 엄청 양방으로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심한, 조금만 삐끗하면은 10% 폭락하는 거고, 와 여기서부터도 잘 나오면은 10% 급등할 정도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투자는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조금 쉬었다가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연초에 엔비디아도 벌써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앞서 말씀드린 역대급 반도체 기대감 때문에 지금 기술주 자금 유입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도 통계적으로 본 적이 없는 자금 유입이다. 보시면 그래프 미쳤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테마를 대입해 보더라도 그거보다 많은 강력한 자금이 기술주에 쏠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버블의 초입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요즘 하시기 시작하시고, 조정 없이 쭉쭉 가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자금이 빨아들여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만약에 닷컴 버블처럼 간다면 지금 장세가 끝날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더 간다라고 대입을 해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그래프 그려준 건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닷컴 버블 같은 장세를 맞이하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지금부터 3배 더 상승해야 되고요. 엄청나죠. 그리고 S&P 500은 지금 5,000인데 내년 말까지 6,500 정도 가면 된다. 이 정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정도 프리미엄을 줘야 닷컴 버블 꼭지 정도 되는 거지, 지금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장세는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론이기도 하고, 또 이런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제가 봐도 뭐 지금 완전 뭐 광기의 어떤 그런 장세는 아니고 실적에 기반한 상승장인데, 이렇게까지 과열이 되면 이제 이런 무서운 광기 장세가 되겠죠. 그렇죠? 한번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초긍정론 뷰인데 지금 90년대에 버블 장세의 재현이 가능해지고 있다. 좁지만 가능성이 점점 보이는 것 같다라면서 초긍정 뷰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중단했던 94년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금리 인하하면서 폭발적으로 버블 장세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 번쯤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라는 리포트인데 되게 내용이 좋아요. 막 자극적인 리포트가 아니고 한번 보시면 어떤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지 최대한 쉽게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금리가 높더라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쏠림이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올해 중반이나 늦어도 하반기 안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유동성 버블이 생기면서 쏠림이 커지면서 90년도 중반 이후에 있었던 그 버블 장세가 재현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심지어 높다고 판단한다까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초긍정뷰임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정도로 지금 낙관론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AI 얘기 좀 다시 해봤고요. 오픈 AI 때문에 날벼락 맞은 어도비와 알파벳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